자, 지금부터는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지인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빅데이터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분석을 하거나 아파트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살펴보실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어떤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죠? 그렇죠. 오케이.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여기 탑10 부분은 이전에 있던 거랑은 좀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수가 이제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이 어디냐? 8월부터 9월 사이에 한 달 동안 광명이 이제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과천, 양천구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고요. 이걸 기간을 변경해 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매 전세를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률 탑10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딘지를 찾고 싶을 때 양천구, 광명, 뭐 강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하락 지역도 알 수 있나요? 하락은 안 뽑아놨어요. 탑10만 일단은. 탑10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래량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9월달 기준으로 수집된 거 봤을 때 덕양구가 189.4%, 수지가 170%. 이거 좋다. 기흥이 132%. 지도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전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전남 나주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 경기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거래가 지금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민호 대표님 보시기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량 상승률이 탑10인 고양시 덕양구가 이제 많이 지금 거래량이 있다. 반면에 지금 이제 경기 안양시 마랑구는 거래량이 114%, 탑10 중에서 이제 10이단 말이죠. 그럼 어느 쪽을 갖다가 더 유념 있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럴 수 있겠네. 단기간에서 이제 많이 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지만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 여진으로 인해서 또 많이 계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덕양구 같은 경우하고 만안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상승이 최초로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에 상승이 시작됐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상승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고, 만안구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일찍 됐죠. 그래서 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주택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게 일산보다 지금 덕양구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산이 본래 일기 신도시고 움직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일산이 더 움직여야 될 텐데 왜 덕양구가 먼저냐? 덕양구가 서울에서 더 가깝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구리와 남양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구리의 가격이 더 비싸요. 구리의 가격이 더 비싸고 그쪽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접근성 문제를 경기도에서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다. 거기 있는 것, 여기 이제 저희는 테이블이 차트가 있으면 밑에 이제 테이블이 항상 있고요. 미분양 탑10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 지금 좀 창원이 제일 많이 증가를 하고, 중공호흡 미분양 까만색은 미분양은 전체고. 그래서 요걸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충청북도, 충남, 뭐 경주, 서산, 포항 뭐 요런 지역들이 현재 이제 좀 지금 현재 힘든 지역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요 부분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전체 미분양 중에서 준공후가 대부분인 이 거제시인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참 그냥 빈집이 즐비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언제 회복될까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제 조선 발주가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플랜트도 연말쯤에 이제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은 회복이 돼야 심리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예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깨진 적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깨져서 데미지를 입으면 겁을 먹어서 쉽게 턴을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제가 몇 년 전에는 저기 전세가 없어가지고 세입자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도배하고 장판하고 그랬던 동네야. 저기가. 그렇죠.
참 월세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격세지감이에요. 이제 분양을 한꺼번에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역 경제까지 안 좋으니까 이제 뭐 더블 킹 맞은 거죠. 네. 진행이.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아파트 상승률 탑10이라고 해서 예, 전국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이제 저희 시세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가 요 한 달 사이에 제일 많이 올랐느냐. 삼익 1차, 뭐 가양성지, 주공 6단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여기에서 기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광역시에서 한 달 사이에 많이 오른 삼익 1차가 이게 어디죠? 남천동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어허. 아니 근데 전체를 해도 아까 전에 301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남구죠. 남구에서 추가하고요. 검색을 하면 남구에 있는 거가 요거네요. 오륙도 SK뷰의 69평형이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특이하네요. 예. LG 메트로시티가 1.6%. 예. 거의 상승률이 뭐 0.9% 뭐 예. 이게 오른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요즘 이제 아까 보셨던 데가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어디가 올랐느냐 보면 이 지역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시범 아파트.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SK뷰 뭐 60평이라고 그랬습니까? 65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층이 하나 팔렸다가 다음에 고층이 하나 딱 2개 팔렸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거래량이 많이 있어야 그 평균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시세로 이걸 검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거래 가격으로 검색을 해버리면 이제 몇몇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으로 가격이 높다 낮다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달의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가격 변동이 없는데 이제 가격은 이제 춤추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시세를 만들어서 시세는 지금 실거래 가격하고는 별개로 지금 조금 평화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평탄하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량.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래량.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이제 돼 있고 면적별로도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아까 보셨던 지역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자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주로 어떤 면적대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럼 이제 2015년 3월 달에는 사실은 20평형에서 30평형대가 이제 더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평형대, 40평대 요 사이가 거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평형대가 어떤 평형이다. 그걸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밑에서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요 빨간색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 거가 수집이 완료가 되려면 10월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3개월 기간은 수집 완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수집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을 보실 수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 요 이전 기간들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때 18년 3월 달에 이사철이죠. 이사철에 이제 100% 넘었었고요. 요 말에 지금 뭐 많이 갔을 때 한 130%.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17년 6월 달에 184%. 요 정도로 이제 그게 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그게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8월, 9월, 10월이 수집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분홍색 반전을 해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집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1%, 189%라면 무지하게 거래량이 많은 거죠. 앞으로 더 오면 더 오지, 더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되지 마이너스 될 일은 없으니까 아직 자료가 덜 산입이 된 거니까 그죠. 어마무시하네. 어찌됐든 관심 지역으로 이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면적별로 다시 쪼개놓은 거예요. 면적별로 쪼개놓고 그럼 어디에서 이제 주로 많이 거래가 됐느냐, 월 평균에서 이제 요 정도. 그러면 30평대가. 그런데
30-40평형대가 본래 평균이 더 낮은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제 312 정도면 요걸 이제 비율로 해서 보셔야 되죠. 전체적으로 50평형 이상까지도 거래량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전월세. 예. 전월세는 사실은 이게 100%를 넘어가고 막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전월세 같은 경우에 그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는 통상은 입주 물량이 입주를 시작했을 때에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요. 미분양, 예, 요거는 이제 뭐 대부분 다들 보시는 미분양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예, 미분양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머리를 쳐들고 있다, 그죠? 네, 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하지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미분양 이제 상세 검색에서는 한번 볼까요? 8월달 현재로 그러면 이 제니스는 아직도 미분양이 네. 그리고 협성 6홀에 예. 여기 보시면 미분양 숫자하고 분양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넣으면서 저는 이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건설사에서 안 좋아하잖아요. 건설사에서 안 좋아하면 뭐 안 좋아하면 안 좋아라고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니까 이제 얘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또 장난을 치지 않을까 뭐 이런 조금 걱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더해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정원에서 미분양 그게 나오잖아요.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군구에 그 건설사에서 자료를 주는데 그게 이게 수집하는 데가 다른 것 같아요. 수집하는 데가 달라서 합계가 안 맞아요. 합계가 안 맞는데 이제 현재 여기에 이제 신고가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형태다. LCT도 미분양이 조금 뭐 몇 개 안 남았네요. 이런 거는 거의 뭐 회사 보유분으로 남겨놓던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가 좀 틀린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일정 규모의 어떤 볼륨은 그래도 뭐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 사항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준공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분양해서 짓고 있는 미준공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준공인 경우에 지금 현재 분양이 어느 정도 됐고 남아 있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된다. 대충 다 대형이다, 그죠? 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그런 편이죠. 잘 사는 동네에 미분양 나 있는 걸 한번 어프로치 해볼 만도 하네요. 근데 대개 다 그런 게 이제 대형 평형이라서 저층이고 이제 대형 평형이라서 이제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거는 거래량 터졌을 때 가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하고 미분양이 있는데 이 미분양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인적인 실력 차이가 별개의 문제죠. 실력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누구나 가서 가져올 수 있다. 그거는 할 수 없죠. 할인 분양에도 할인 분양도 뭐 30% 받아오는 사람이 있고 10%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요. 전춘입 아까 전출입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아까 이제 보셨던 중랑구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기간을 조금 이제 변경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인구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특별시 전체 이제 구별 그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이동이 지금 뭐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에 이제 7,900 늘어난 거죠. 성동구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 송파구도 들어오고 있는 지역, 나머지는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순서를 변경해서 이렇게 보시면 강남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노원이 또 빠져나가고 이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중랑구에서 지역 내에서 중랑구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중랑구 외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보면 저는 전출입을 어떤 형태로 판단을 하느냐면 여기에서 이제 한 1, 2, 3 정도 뭐 지역 따라서는 이제 4위 정도까지를 해당 지역의 대체제로 보고 있어요.
전입과 전출이 예전부터 해서 많이 있었다. 네네. 그러면 네네. 이 지역들은 서로가 네네. 서로의 대체제 역할이 가능한 같은 생활거리다. 네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순이동은 이제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순이동은. 그러니까 여기 서로 대체제 역할을 해주는 데서는 그냥 교류가 많은 거고 실제로 이제 어디에서 사람들이 오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로 가느냐. 예. 그걸 봤을 때 광진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이 동대문구, 그 다음 노원구, 성동구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10위권 안에는 네. 전부 다 서울입니다. 네. 예, 그리고 네. 나가는 곳, 네. 실제로 나가는 곳을 네. 보면 구리, 남양주, 의정부, 하남, 네. 용인 전부 다 경기도죠. 네. 경기도죠. 네, 그렇게 보면 구리 같은 경우가 본래는 이걸 몇 년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남양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예. 남양주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네네. 구리에서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네네. 예,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구리로 좀 더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구 네, 세대수. 요거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인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네, 세대수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령별로 네. 네. 얼마나 되는지. 진짜 그냥 참고 사항이다, 그죠? 네네, 그건 참고로 이제 보실 그런 부분들이 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지인 빅데이터에 대한 사용 설명서였습니다.